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건강 다이제스트에 이제 편집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번에 기고한 내용이 1년 면역력 지키는 자율신경계 조절법, 이런 내용으로 기고한 내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7월 특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7월 달은 면역력에 상당한 이제 도전이 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름이죠. 여름철에 왜 면역력에 도전이 되느냐?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 더 이제 면역력에 위협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은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열대야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일에 난제가 있고 또 밖에 나가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어떤 조절이 힘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체온이라는 부분 자체를 조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조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 조절에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저체온이 되죠. 그 저체온이 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름철에 특히 핵심적으로 관리 잘해야지 1년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율신경계 조절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에어컨, 그 다음에 열대야, 그 다음에 소화불량 대처법입니다. 자, 이 3가지 문제를 잘 대처하게 되면 우리 1년 면역력을 지키는데 자율신경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요한 매개 중에 하나가 체온이라는 이야기죠. 여름철 되면 특히 이제 체온이 저하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체온적이신 분들이 수족냉증, 혈액순환의 문제를 겪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어컨이라는 거죠. 현대 문명이 이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절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계절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절을 거스르서 살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근육운동과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가식을 자주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겨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하죠. 겨울철에는 또 이제 난방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체온 조절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데요. 일단 에어컨 가동 중에는 귀노시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가지고 다니는 가디건 같은 것들을 가볍게 입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내 온도차를 5도씨 이상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하면서 평균 실내 온도를 뭐 18도, 19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20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시간에 5분씩은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자연하고 가까워지라는 거죠. 자연과 온도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에서 바로 나오는 찬 공기를 바로 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덥더라도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름철에 탈수가 되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이제 몸이 차갑다고 느끼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생체를 이름을 해치는 열대야.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과 더불어서 2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열대야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생체 리듬이 파괴되고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대야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열대야는 2가지죠. 잠을 잘 못 잔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불면증.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등 일상적으로 하던 활동을 중단하지 그러니까 낮에 아무래도 노곤해야지 밤에 잠을 잘 자겠죠. 숙면을 위해서 식이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칼륨과 마그네슘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등이 신체에 이한작용을 해서 쉽게 자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과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잠의 질이 떨어지죠.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온이 떨어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설사나 배탈이 생기기 쉬우니까 여름철에 덥다고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 굉장히 유의해야 되죠. 보리차나 과일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맨물에 드셔도 좋고, 너무 그게 좀 힘들다고 하면 보리차나 과일 섭취. 특히 보리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소화불량이 많거든요. 소화불량 증세, 자율신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든 거하고. 그래서 보리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어 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수박이나 참외 등의 여름철 제철 과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난 몸은 대사장을 촉진시키고 심장박동수를 올리는데 이때 에너지가 있으면 하루를 이렇게 원활하게 시작하게 되겠죠. 열대야로 인해서 틀어진 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신경계 이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소화불량이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화불량은 소화가 안 되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무리하게 되고 소진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효소가 또 많이 사용되겠죠. 그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되다 보면 대사효소가 또 소화효소에 빈자리 메꾸다 보면 대사기능이 떨어져서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불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화효소를 지키는 습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식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되고 낭비가 되겠죠.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범벅 음식으로 소화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나치게 혈당이 많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소화효소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은 소화효소의 낭비와 더불어서 혈당 찌꺼기가 장으로 가서 장내 유해균의 정식을 조장하여 장내 세균숲의 평화를 깨뜨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조화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식이섬유가 이제 풍부한 음식들이죠.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하나가 항산화 효소인데요. 노화는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항산화 효소가 먹어서 제공되는 항산화제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화불량으로 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서 에너지 저하 상태가 되는 것을 소화효소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고의 이제 항산화 효소. 그래서 항산화 효소가 이런 소화효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항산화 효소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등의 미네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효소의 역할도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도 되는 최고의 효소 음식인 셈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가 많이 걱정되는 한 해입니다. 여름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자율신경 조절법을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잘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